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잘못된 목욕 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욕실이 집 안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건강이 나빠지고 계십니다. 평생 해온 목욕 습관이 혈관에 무리를 주고 뼈를 약하게 만들며 피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신 채 말이죠. 얼마 전에 한 78세 어르신이 평소처럼 목욕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깨끗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욕실로 들어가셔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시고 때를 깨끗이 미시는 게 하루 일과였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려던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면서 그대로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빠르게 발견하고 119를 불러서 큰 위기를 넘기셨지만 혼자 계셨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병원에 오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씻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바로 그겁니다. 깨끗함을 위해 매일 반복하는 목욕 루틴이 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목욕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목욕 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가려워서 밤새 긁은 적 말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목욕 습관과 지금 당장 개선해야 할 잘못된 방법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목욕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중요한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에서 당하는 안전사고 중 약 42%가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10건의 사고 중 4건이 욕실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엌도 아니고 계단도 아니고 바로 욕실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통계가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3배 이상 급증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일본은 목욕 문화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욕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가 연간 교통사고보다 4배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4배요, 여러분. 교통사고보다 욕실사고가 4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철마다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씻어왔는데 괜찮았어.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변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며 피부 재생력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20대, 30대 때는 문제 없었던 목욕 습관이 60대, 70대가 되면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 한 번쯤 겪어보셨나요? 목욕 중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핑 도는 느낌? 목욕 후에 피부가 마치 가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가려운 증상?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수칙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욕실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욕실이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원인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급격한 체온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정말 민감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옷을 벗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식간에 2030 mmHg 이상 올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충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이번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충격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다시 찬 공기가 있는 탈의실로 나오면 혈압이 또다시 급상승합니다. 이게 세 번째 충격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현상을 의학 용어로는 온도 쇼크라고 부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 혈관이 탄력적이고 심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 변화를 겪으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나 심근경색, 즉 심장혈관이 막히는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 온도 쇼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식사 직후 목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소화도 시킬 겸 바로 욕실로 향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가니까 열을 식히려고 피부 쪽 혈관도 열리면서 피부로도 혈액이 몰려갑니다. 위장도 혈액을 달라고 하고 피부도 혈액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인 뇌는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뇌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고 그래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식후 저혈압, 즉 밥 먹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관의 조절 능력이 더 떨어져 있어서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뜨거운 물에 장시간 담그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앉아 있으면 혈관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압력이 풀리면서 혈액이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쫙 쏠려 내려갑니다. 뇌까지 혈액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 즉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지만 어르신들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십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한 타일이라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과도한 피부 자극, 즉 때를 세게 미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사실 더러운 노폐물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고 외부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 보호막입니다. 이걸 거친 때타월로 벗겨내면 피부는 보호막이 없는 알몸 상태가 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져서 미칠 듯이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니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심하면 피부 깊은 곳에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생기고 고열이 날 수 있습니다. 깨끗하자고 한 때밀이가 오히려 세균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습관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피부의 기름샘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20대 때의 절반도 안 나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름막을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씻어내면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어르신들의 피부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보다 건조함을 막는 게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욕실을 주의가 필요한 공간으로 만드는 진짜 원인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최근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변경했지만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 78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분은 평생 깔끔하게 사시는 분으로 동네에서 소문나셨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욕실로 들어가셔서 뜨거운 물에 30분씩 몸을 담그시고 때타월로 온몸을 꼼꼼하게 문지르시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피로가 풀리고 잠을 잘 잔다는 게 어르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하시고 바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추웠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지만 욕실은 난방을 따로 켜지 않으셔서 썰렁했습니다. 어르신은 옷을 벗자마자 차가운 공기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끼셨지만 금방 뜨거운 물 틀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아, 시원하다 하시면서 평소처럼 30분 동안 푹 담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타월로 온몸을 박박 문지르셨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일어서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지럼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욕실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욕실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두드렸고 대답이 없자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어르신은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의 혈압은 들쭉날쭉했습니다. 한 번 재면 높고 한 번 재면 낮고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검사를 해보니 급격한 혈압 변화로 인한 일시적 뇌혈류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부 상태였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 빨갛게 염증이 생긴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피부가 많이 가려우셨죠? 네, 선생님. 밤마다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잠을 못 잔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때를 밀었는데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손상됐기 때문에 더 가려웠던 겁니다. 피부 검사 결과 염증 반응이 진행 중이었고 작은 상처를 통해 세균 감염까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였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몰랐던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방법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맞지 않게 된 거죠.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그날부터 어르신께 안전한 목욕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욕실을 미리 데우는 것, 식사 후 1시간 기다리는 것, 물 온도를 낮추는 것, 때타월을 버리는 것,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 보습제를 바르는 것. 처음에는 이게 다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셨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시자고 설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안 가려워요. 몇 년 만에 푹 잤어요. 피부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혈압도 안정됐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분들에게 때 밀지 마라, 밥 먹고 바로 씻지 마라 하시면서 건강지킴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는 목욕하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정말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분처럼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르신들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목욕 습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거나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욕실을 미리 데우지 않고 찬 공기 속에서 옷을 벗는 행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굳이 난방비 아깝게 미리 켤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찬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놀란 혈관이 순식간에 쪼그라들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때가 가장 주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순간에 뇌혈관이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난방비 몇백 원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바로 씻으면 소화도 되고 개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반대입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죠.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로도 혈액이 몰려가면서 정작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식사하셨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다렸다가 욕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TV 뉴스 한 편 보시고 차 한 잔 마시시고
그런 다음에 여유 있게 씻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장시간 담그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는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쏠려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 즉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머리를 다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38도 정도로 맞추시고 담그는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반신욕으로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시는 게 심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때타월로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습관인데 가장 빨리 개선하셔야 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하시는 그것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이라는 보호막입니다. 이걸 거친 타월로 벗겨내면 피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져서 미칠 듯이 가려워집니다. 가려우니 긁게 되고 긁으면 상처가 나고 상처로 세균이 들어갑니다. 노인성 피부 질환은 대부분 과도한 때밀이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하자고 한 행동이 오히려 세균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때타월은 오늘 당장 버리세요. 부드러운 손으로 비누 거품을 내서 살살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냄새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잘못된 상식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우리 피부의 기름샘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기름막을 매일 비누로 씻어내면 피부는 사막처럼 건조해집니다. 어르신들의 피부에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보다 건조함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곳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으시고 전신 목욕은 주 23회로 제한하세요. 이게 오히려 피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이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이 무뎌집니다. 특히 발 감각이 둔해져서 펄펄 끓는 물에 발을 담가도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화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물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처가 악화되어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종종 보는 사례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이나 팔꿈치로 확인하시거나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혹시 이런 습관들 하나쯤은 해당되시나요? 괜히 나만 그런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목욕 최소 15분 전에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세요. 욕실에 온풍기나 히터가 있으시면 미리 켜두시고 없으시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만드세요. 거실 온도와 욕실 온도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온도 차이가 5도 이내로 유지되면 혈관에 가는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손을 뻗어서 공기를 느껴보세요.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 옷을 벗으시면 됩니다. 난방비 몇백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38도로 맞추세요. 뜨끈해야 시원하다는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피부의 기름막을 녹여버립니다. 물 온도를 확인할 때는 손이나 팔꿈치를 사용하세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발로 확인하지 마시고 온도계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따뜻하다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너무 높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실 때는 바로 풀덩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천천히 물을 적셔 주세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묻혀서 심장이 놀라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발, 다리, 팔, 몸통 순서로 천천히 적응시켜 주세요. 세 번째, 물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낙상사고를 부르는 주범이거든요. 1단계 탕 속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세요. 몸이 일어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2단계 탕 턱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다시 10초를 기다리세요. 몸이 중력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3단계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하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이 30초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엉덩이뼈를 지켜줍니다. 급하게 일어나지 마세요. 욕실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때타월 대신 부드러운 손으로 씻으세요. 때타월은 당장 버리시고 앞으로는 부드러운 손바닥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살살 문지르세요. 특히 땀이 차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집중적으로 씻으시면 됩니다. 팔이나 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안 씻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가볍게 닦으세요. 다섯 번째, 전신 목욕은 주 23회로 제한하세요. 매일 전신을 씻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는 땀이 나는 부위만 물로 가볍게 헹구시고 일주일에 23번만 전신 목욕을 하세요. 그럼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그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니라 피부에서 나오는 특정 성분 때문입니다. 이건 피부를 빡빡 문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려면 매일 씻는 게 아니라 속옷을 매일 갈아입으시고 방 환기를 자주 시키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세요.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게 보습 골든 타임입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로 가두는 겁니다. 보습제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비싼 화장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세라마이드나 판테놀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아주 저렴한 바셀린을 섞어 발라도 좋습니다. 비싼 걸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싼 걸 사서 듬뿍 자주 바르는 게 피부에는 100배, 1000배 더 좋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오시기 전에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거실로 나와서 옷 입고 머리 말리고 나서 바르면 이미 늦습니다.
수분이 다 날아간 다음이거든요. 이 6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타임 테이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직접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기억하기 쉽게 33법칙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첫 번째, 3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전신 목욕하기. 두 번째, 산물 온도 38도 이하로 맞추기. 세 번째, 산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목욕하는 날 저녁 일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 저녁 식사. 든든하게 드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욕실로 가지 마시고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저녁 7시 욕실 난방 시작. 식사를 마치시면 가장 먼저 욕실 온풍기를 켜세요. 온풍기가 없으시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서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만드세요. 이렇게 욕실 공기가 따뜻해지는 1520분 동안은 거실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좋습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 줍니다. TV 뉴스 보시거나 가족과 대화하시거나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저녁 7시 20분 욕실 입장. 욕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손을 뻗어서 공기를 느껴보세요.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면 그때 옷을 벗으세요. 아직 춥다고 느껴지시면 5분 더 기다리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옷을 벗으셨으면 바로 탕에 들어가지 마시고 샤워기로 발끝부터 물을 적시세요. 발, 다리, 팔, 몸통 순서로 천천히 적셔서 몸이 물 온도에 적응하게 해주세요. 저녁 7시 25분 물에 담그기. 탕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팔꿈치나 손으로 먼저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적당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찬물을 섞어서 온도를 낮추세요. 물에 담글 때는 명치 아래까지만 반신욕으로 하시고 시간은 딱 10분만 계세요.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물 압력에 눌려서 부담을 느낍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춰 두시면 편합니다. 저녁 7시 35분 씻기. 이제 몸을 씻을 시간입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러운 손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살살 문지르세요. 팔이나 다리는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때타월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샴푸로 머리를 감으실 때도 두피를 박박 긁지 마시고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감으세요. 저녁 7시 45분 물에서 나오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1단계 탕 속에서 10초 동안 심호흡하기. 2단계 탕 턱에 걸터 앉거나 무릎 꿇고 10초 기다리기. 3단계 난간 잡고 천천히 일어서기. 이 3단계를 꼭 지켜주세요. 30초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저녁 7시 50분 물기 닦고 보습하기.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가볍게 닦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팔, 다리, 몸통, 특히 정강이 부분에 듬뿍 발라주세요. 이게 바로 보습 골든타임 3분입니다. 저녁 8시 목욕 후 안정. 옷을 입으시고 거실로 나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10분 정도 안정을 취하세요. 바로 활동하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세요. 혈압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목욕하지 않는 날화, 목,
토, 일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만 가볍게 닦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안전 수칙.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세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문은 항상 열 수 있는 상태로 두세요. 둘째, 휴대폰을 비닐팩에 넣어서 욕실 문 바로 앞에 두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요. 셋째, 목욕하기 전에 자녀분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전화 한 통 하세요. 30분 뒤에 연락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농담처럼이라도 말씀해 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금 헷갈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1분 만에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 집에 있는 때타월을 당장 정리하세요.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욕실에 있는 때타월을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리고 욕실에 온도계를 하나 비치하세요. 요즘은 방수 온도계가 1,000원대에도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보습제도 하나 장만하세요.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욕실 안에 두고 목욕할 때마다 듬뿍 바르세요. 두 번째, 오늘 저녁부터 목욕 15분 전에 욕실 난방을 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저녁 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욕실 난방을 켜는 겁니다. 온풍기를 켜시든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 김을 내시든 욕실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사이에 물 한 컵 마시시고 TV 뉴스 보시고 여유롭게 쉬세요. 15분 후에 욕실이 따뜻해지면 그때 들어가세요. 이것만 지켜도 히트쇼크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영상을 가족들과 꼭 공유하세요. 혹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가요?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주변에 계신가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없애세요. 목욕 15분 전에 무조건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시고 물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둘째, 밥 먹고 바로 씻지 마세요.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들어가셔야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셋째, 제발대를 밀지 마세요. 거친 타월은 갖다 버리시고 전신 목욕은 주 23회로 줄이세요. 이것만 지켜도 지긋지긋한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손이나 팔꿈치로 확인하거나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싼 화장품보다 듬뿍 바르는 저렴한 로션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 목욕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가장 편안한 휴식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이 내용들은 단순히 씻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제가 확인하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시면서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보다는 공원에서 약국보다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건강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